이번 시간에는 파트 4 산업안전의 챕터 1 산업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업안전의 개요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먼저 보면 그 재해나 도수율, 드릴 작업, 기계에서 사용되는 것들의 그 안전사항, 그리고 전기, 그리고 그 외에 가스나 이런 것들 위험물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안전법, 그리고 위험의 5요소, 그리고 안전 표지와 색채, 그리고 화재, 전격이나 가스의 분류, 가스 용계 보관, 이런 안전사항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의 개요입니다. 산업안전의 목적과 정의. 산업안전의 목적으로는 우선 인명의 존중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의 증진, 생산성의 향상, 경제성의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고가 없는 상태죠. 사고가 없는 상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고에 위험이 없는 상태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등이 원인이 돼서 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의 정의로는 생산성 향상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능률적인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련 활동을 모두 산업안전이라고 합니다. 사고나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활동 등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안전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무지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가 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술적인 안전관리, 기술적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 기계설비의 작업자의 통제 조건의 관리적 안전관리, 설비의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불안전한 상태가 되어 사고가 발생된다는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3요소는 교육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적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전의 3요소는 하인리 있죠? 하인리. 하인리가 안전관리의 3요소에서 안전관리 원리에서 강조한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4단계로는 우선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요.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계획이 플랜이죠. P, 실시는 D입니다. D, 체크, 점검, 조치, 액션. 자, 이렇게 줄인 그 이니셜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실시, 점검, 조치, 플랜 2, 체크, 액션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안전의 유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직장의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장이 없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직률도 감소가 되겠죠.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곳이 공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에 이직을 하려고 하겠죠. 기술의 축적과 품질이 향상되고요. 제사 유지 및 근로자들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죄 운동입니다. 무죄 운동의 3요소로는 그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그리고 관리자의 안전보건 추진, 직장의 자주 안전활동 활성화. 자, 관리자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안전보호 장구들 이런 것들을 돈이 좀 들겠지만 그 돈이 좀 든다고 해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안전보건 추진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일하는 근로자들도 안전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겠죠. 관리자, 근로자 모두 둘 다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무죄운동의 3원칙으로는 무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및 진행 그리고 TBM 위험 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TBM 자 5단계 이렇게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측 확인 이렇게 5단계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 분류입니다. 산업재해 분류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산업재해라고 하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일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모두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이 산업재해 발생률은 보통 불안전한 행동이죠. 이것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88% 정도의 발생률을 나타내고요. 기계 설비, 결함이죠. 뭐 이런 결함이나 고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즉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는 한 10% 정도밖에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를 봤을 때는 이 불안전한 행동이 굉장히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안 썼다든지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불안전하게 있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적인 분류로는 뭐 사망,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사고가 있고요. 부상의 종류는 중상해, 경상해, 경미상해, 그리고 상해 분류로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상해 종류가 좀 출제가 되는데요. 골절, 뼈가 부러진 상해를 골절이라고 하고요. 조물 접촉으로 생긴 상해, 동상이라고 합니다. 부종이라는 것은 통통 부어오르는 거죠. 자상, 칼날은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것이 자상입니다. 그리고 좌상이라고 하는 건 타박상인데요.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표현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를 좌상, 즉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절단된 거 있죠. 실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어느 곳에 끼어서 이렇게 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절상이라고 합니다. 절단. 중독 질식 등도 있고요. 창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임, 창상, 창칼 등의 배임 상해를 그 창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상, 좌상, 절상, 창상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 용어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재해입니다. 재해에 관한 그 분류도 좀 출제가 되는데요. 추락, 떨어진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 과속이나 미끄러진 이런 것들을 다 전도라고 하는 거죠. 충돌, 물체에 부딪힌 경우, 낙하, 물건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맞은 경우입니다. 추락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낙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협착, 물건이 끼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끼었다고 하죠. 우리가 어딘가에 끼었을 때 협착이라고 합니다. 감전은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한 사람의 충격이 받은 경우고요. 폭발, 붕괴, 도개, 파열, 화재 뭐 이런 것들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든지 협착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기물과 가해물.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가해물은 자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가해물이라고 합니다.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반 시에 재해 유형이 아닌 것. 재해 유형이 아닌 것은 자 우선 끼인 것이 협착이죠. 유통은 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잘못된 자세로 들었을 때 갑자기 생기는 허리에 생기는 통증이죠. 낙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주체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치통은 재 유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해입니다. 재해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그 물적 원인이 되겠고요.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이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장소와 작업 환경이 불완전해서 생기는 것들이 다 불완전한 상태고요. 보호구나 장비 이런 것들이 결함일 경우 근데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착용했거나 위험한 상태로 조작한다거나 위험한 장소로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적 원인,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재해 발생 비율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요. 자, 하인리히가 발표한 자, 1대 29대 300이라는 재해 발생 비율에 관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300번의 사소한 징후로 인해서 29번의 경미한 부상이 따라오고 이 29번의 경미한 부상으로 한 번의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자, 보통 이 300번의 사소한 징후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죠. 과속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유턴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로 인해서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간단한 그 접촉 사고나 낙상,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망에 이르거나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1대 29대 300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한 번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그 행동이 원인이 돼서 징후가 됐었다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과 반대로 이 간접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이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적 원인, 그 역사적 원인, 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정신적인 원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약한 관리 정책, 빈약한 관리 정책이나 제어 있죠. 그 부적절한 제어, 그리고 지식 부족, 안전에 대한 그 지식 부족 등이 있겠습니다. 잠재 위험성에 대한 적당한 평가라든지 개인적 요인 징후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재해율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재해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만큼의 그 재해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제외율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란 표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험식이 있습니다. 이 연천인율과 도수율, 강도율은 이것은 모두 경험식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제외율의 계산식과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외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근로자 수 중에 얼마만큼의 제자 수가 나왔느냐 비율을 따지는 거죠. 연천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의 그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공식은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그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고요. 이것은 연천율을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연간 근로자 1000명당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빈도율이죠. 빈도율. 얼마만큼 그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근로 총 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할 때 연천인율은 정수까지 구하고요. 이 도수율과 강도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이것도 근로시간 1000시간당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것이고요.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 이것을 강도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강도율은 뭐 도수율 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그 곱하기 1000을 하는지 100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일은 곱하기 100을 했었죠. 그리고 연천율 곱하기 1000, 도수율은 곱하기 100만, 강도율은 곱하기 1000, 평균 강도율도 곱하기 1000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을 제외하고는 곱하기 1000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수율을 제외한 것은 곱하기 1000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활동률은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10의 6승이라 하면 100만이 되겠네요. 네, 알아두시고요.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수율을 구하는 식. 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건수를 얘기합니다. 재자수. 연간 근로자 1000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우선 곱하기 1000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100만을 하는 것은 도수율이요. 도수율. 곱하기 1000이 아닙니다. 도수율만 곱하기 100만을 했었죠. 그래서 곱하기 100만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도수율은 연간 근로자 1000명당 죄송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연천인율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연간 근로자 3명당 1년간에 발생한 재해자 수, 그리고 이 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것이 도수율이죠. 연 100만 시간당이니까 곱하기 100만을 하는 게 맞고요.
근로시간당, 근로시간수죠. 시간수분의 재해 건수가 되겠죠. 이게 도수율만 그러니까 곱하기 100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수율과 이 연천율, 그리고 강도율은 그리고 평균 강도율까지 이렇게 도수율을 제하고는 곱하기 1000을 한다는 거, 도수율만 곱하기 100만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도수율과 연천율, 강도율, 평균 강도율의 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수율은 연 100만 근로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일어나는지, 몇 건의 재해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산업시설의 안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